네, 지금 차수 5회차 중에서 오늘 4회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마스터 데이터 중에 파이낸셜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9월 10일이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SAP MDG 쪽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S4HANA 1909 버전에서 파이낸셜 기능의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집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S4HANA로 전환을 할 때 파이낸셜 분야에서 이제 고도화 단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S4HANA로 넘어갈 때 컨버전으로 갈지 아니면 뉴인스톨로 갈지 하는 의사결정 단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FI 쪽이라든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쪽은 코어 시스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난이도라든가 관련된 단계에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가 컨버전으로 갈지 뉴인스톨로 갈지 그 의사결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약 조건하고 그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쪽에 테이블이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스트럭처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S4HANA에서 ACDOCA 이걸 갖다 이제 발음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한 자씩 끊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도카 뭐 AC 도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전번 시간에 머티리얼 쪽 관련된 MATOC 요거하고 비슷하게 ACD DOCA가 S4HANA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라서 이 테이블에 관련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S4HANA로 가고 난 다음엔 예전에 쓰던 많은 트랜지션 코드들이 통합이 되거나 하나로 묶어지는데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다가 관련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질문 주신 분들한테 메일로 피드백 드리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즉석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이게 키 스코프 하이라이트 오버뷰 인 라인 오브 비즈니스라 그래가지고 S4HANA 뭐 1709, 뭐 1610, 1909 이런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 영역별로 여기 보면 이제 파이낸스라고 돼 있죠. 영역별로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 레벨 3 덱이라고 하는데 SAP에서 말하는 이게 퍼블릭하게 그 발표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는 그런 장표입니다. 근데 이 장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그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SAP가 야심차게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목돼 가지고 하는 그런 신기능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많이 넣어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 필드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런 기능까지 구현하는 사이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핵심 기능 중에서 옛날보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 필드에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알 필요성이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간 박스로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찝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S4HANA 1909에서 파이낸셜 쪽에서 다른 것 좀 다 빼고 센트럴 페이먼트하고 센트럴 파이낸스하고 이 밑에는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박스를 쳐놨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트럴 파이낸스하고 센트럴 페이먼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게 과연 프로젝트를 하거나 재무회계나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이펙트가 있느냐? 예전에 다른 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류하고 관리회계 쪽하고 뭐 수부를 나누던 뭘 하던 분리 처리하던 부분을 갖다가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머티리얼하고 커스텀하고 뭐 파트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묶여가지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나로 통일이 됐고
그거에 연관돼서 모든 발생되는 전표라든가 포스팅 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에 설명드릴 FI 쪽에 컨센트레이트된 관리회계 쪽하고 재무회계 쪽에 묶여진 테이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센트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더 심플해진 거죠. 이런 개념적인 걸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따서 쓸 거냐라는 거는 프로젝트 구상하거나 PI 단계에서 구체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인데요. 이 박스 보십시오. SAP에서 모든 그 새로운 뉴 피처를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앞에처럼 나열을 하고 하는 다큐를 갖다가 우리한테 줄 때는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Key Innovation Do Not Reflect Licensing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밑에서 보면 디스프레젠테이션 뭐 저쭉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몸 쓸 때 FI 쪽이라든가 CO 쪽 관련된 엔진성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파나로 갈 때 뭐 캐시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부분을 쓸 때 FI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라이센스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때 이 기능이 우리가 그냥 에스파나로 딱 넘어갈 때 에스파나 런타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 기능을 쓸 수 있느냐 요거는 담당 영업대표랑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능을 갖다가 그냥 여기 리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IM 쪽에서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막 쓰면 나중에 엔진 쪽 관련돼서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썼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 쪽이랑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앞에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액티브 베이스드 솔리드 뭐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룹 데피니션이 굉장히 보강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maintain, consolidation, group definition, include company assignment 관련된 부분 respective acquisition, 그러니까 감가 쪽이랑 자산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룹 데피니션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dvanced Intercompany Reconciliation이라고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인터컴퍼니 기능을 갖다가 많이 쓰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인터컴퍼니 기능을 갖다가 예전에 구현을 할 때 진짜 한 7, 8년 전에는 컴퍼니별로 클라이언트를 따로 쓰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터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두 개가 합병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은 통합은 했으나 A라는 회사는 뭐 100번 클라이언트 쓰고 B라는 회사는 200번 클라이언트 쓰고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만 통합하고 클라이언트 나눠 쓰다가 그 다음 고도화 작업을 할 때 같은 클라이언트로 내려와 가지고 컴퍼니 코드 레벨로 컨솔리데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인터컴퍼니 기능을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도화하면서 이걸 바꿔서 업그레이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S4하나로 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예전에 IMG상에서 인터컴퍼니 기능을 가지고서 컴퍼니끼리 예를 들어 전표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고라든가 이런 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디파인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심플해졌습니다. 예전에 있던 테이블 구조하고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터널하게는 훨씬 더 세팅이 간편해진 거죠. 이게 특별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매스 인보이스 커렉션 SAP 피오리 앱이라고 박스를 쳐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 부분만 써보시면 인보이스 쪽 관련돼 가지고 프로젝트 하게 되면 보통 많은 개발을 하거든요. 인보이스를 다 하나 집어넣고 하나 수정하고 하나 이쪽으로 넘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기능이 다 있고 그걸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기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지 않고 묶어서 처리하거나 많은 수를 갖다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커스터머 볼트온 프로그램을 갖다 반드시 짜게 되는데요. 그게 회사별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매스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스탠다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요번에 피오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매스 체인지 프로세싱, 매스 프로세싱 부분이 좀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UI도 바뀌고 기능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말하면 고도화 프로젝트 할 때 백투 오리지널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많이 개발해서 덕지덕지 붙여놨던 걸 갖다가 새로 인베디드 되거나 강화된 스탠다드 기능으로 다시 회귀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할 때 많이 돌아가시는 부분 중에 스탠다드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와서 맨 위에 보면 S4하나로 전환할 때 파이낸셜 분야의 고도화 단계. 그래서 이 하나의 장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게 migrating to S4하나 from ECC 6.0이 될 건 아니면 그 이전 버전이 될 건 ECC 6.0 EHP 0서부터 8번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S4하나 옛날 1510 버전이라든가 뭐 1603, 1610, 2016년에 도입하신 분들이죠. 그런 사이트들도 1909라든가 1910을 갖다가 그 S4하나 내에서도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고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와중에 FI 쪽에서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고도화 단계가 있는지 좀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FI 쪽 사시는 분들은 이게 낯익은 것들입니다. 클래시컬 GL 있고 올드 어셋 어카운팅이 있습니다. 이게 클래시컬 GL 있고 뉴 GL 있고 뉴 GL 있고 이거 넘어가요. 그리고 올드 어셋 어카운팅, 올드 어셋 어카운팅, 뉴 어셋 어카운팅, 뉴 어셋 어카운팅. S4하나 파이낸스에 관련된 1909 버전으로 봤을 때 원래는 1709부터 시작해가지고 뉴 어셋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909 버전으로 봤을 때 뉴GL을 사용하는 뉴 에셋 어카운트를 S4하나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4하나 1909 버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에 있는 심플 파이낸스하고 뉴 에셋 어카운팅을 갖다 같이 쓰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근데 고객은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뉴GL을 쓰고 있는 와중에 예전에 있는 에셋 어카운팅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이게 보통 ECC 한 EHP 2, 3 버전을 쓰고 계셔서 예전에 뉴GL 프로젝트를 한번 ECC에서 뛰시고 그 다음에 어셋은 S4하나로 가기 전이니까 올드 어셋 어카운팅을 쓰고 계신 많은 대부분의 유저들, 컴퍼니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어떤 부분들은 S4하나 초기 버전까지 간 거죠. 예를 들어서 1510이라든가 1610까지 갔을 때 뉴GL도 쓰는 걸로 올라왔고 뉴 어셋 어카운팅까지 썼던 부분이 나중에 이쪽 더 올라가는 버전으로 가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이 여기 단계고요. 그리고 ECC를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뉴GL까지 안 가고 옛날에 있는 클래시컬 GL을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클래시컬 GL을 쓰시고 올드 어셋 어카운팅을 쓰시는 분들이 S4하나 도입을 검토를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한 방에 올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S4하나 쪽에 관련된 그 교육이라든가 다큐라든가 이런 걸 보면 클래시컬 뉴GL 올드 어셋 어카운팅에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고 그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전체 스탠다드 컨버전을 할 때 관련된 부분이 이게 한 방에 올라올 수가 있고요. 보통 클래시컬 GL에서 뉴GL로 넘어갈 때 그냥 클래시컬 GL에 있는 계정 과목을 갖다가 뉴GL로 그대로 컨버전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계정 전환이라든가 계정 통합, 계정 분리 뭐 이런 걸 갖다가 꼭 프로젝트를 갖다가 건드리는 걸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컬 GL에서 뉴GL 프로젝트 할 때는 관련된 부분이 회계사 끼고 관련된 부분 계정 정리를 하면서 이쪽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계정 정리가 없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컨버전을 하면 다이렉트로 한 방에 넘어오는데 클래시컬 GL에서 뉴GL로 넘어갈 때 관련된 기업회계 준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번 기회를 맞아서 예전에 통합되어 있는 계정이라든가 딴 걸 갖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계정 정리를 하는 PI라든가 고도화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두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정확하게 잘 말씀드리면 클래시컬 GL에서 뉴GL로 갈 때 계정 정리라든가 다른 고도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그런 계정 분리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정리가 필요하면 2단계로 가야 된다. 예. 요게 아까처럼 컨버전이나 뉴인스톨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고가 없고 어디서 에러가 많이 났는지 정확하게 찾고 싶은 이런 따박따박 넘어가는 단계별로 갈 때는 사실 2스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갖다가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뉴스앱 커스터머, 그러니까 새로 도입하는 사람은 뭐 별거 필요 없겠죠. 그냥 여기다 뉴 인스톨을 해가지고 관련된 마스터 데이터라든가 계정 정보 다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꼬표를 쳐가지고 필수 사항이라고 표시한 거는 요거는 아까처럼 에스파나로 컨버전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먼저 사전으로 선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놔야 아까처럼 에스파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유니코드로 컨버전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ECC 6.0 갖다 쓰고 있는데 요번에 에스파나로 가기 위해서 컨버전을 하던 뉴인스톨을 컨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컨버전을 하기 전에 예전에 있는 ECC 시스템을 갖다가 난 유니코드에서 유니코드 시스템으로까지 바꿔놔야 한 번에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에 넘어오는 거는 ABAP 시스템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 ECC에 아바코어하고 자바코어를 갖다가 같이 설치할 수 있는데 자바코어 위에다가 비즈니스 서버 페이지 BSP 가지고서 웹 상태로 뭘 많이 개발해 놓으신 분들은 컨버전 할 때 아바만 넘어가지 자바 쪽은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하고 예전에 걸 갖다 끌고 와가지고 다시 거기다 밀어 올리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분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네티브 7.52 ECC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4번에 포함되어 있는 ECC EHP 0번서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또는 S4하나 1510, 1610 이런 관련된 심플 파이낸스까지 올라온 것까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S4하나 1909로 한 번에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SOH라 그래가지고 우리 S4하나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슈트의 밑에 붙어있는 DB를 하나로만 전환을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뭐 타이어 회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걸 스윗 온 하나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 스윗 온 하나.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는 변하지 않고 테이블 개수도 변하지 않은데 그 밑에 쓰고 계시는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DB2라든가 MS SQL을 갖다가 그냥 하나 DB로만 바꾼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메모리 DB로만 바꾼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ECC 6.0 그 똑같은 버전인데 DB만 메모리 DB로 바꿔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예전 로직 그대로 도는 거에서 넘어올 때는 일단 하나 DB가 1.0이 아니라 2.0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아까처럼 한 번에 컨버전을 하든 뭐라든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ECC 쪽에 SOH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하나 DB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들어오니까 그때 1.0밖에 없었으니까 1.0으로 하나 DB가 돼 있었다. 그러면은 컨버전 프로젝트라든가 뭘 단 걸 하기 전에 일단 기존에 있는 DB를 갖다가 하나 DB 2.0까지는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유니코드로 넘어갈 때라든가 하나 DB 1.0에서 2.0 넘어갈 때는 그냥 BC가 몇 명 들어와가지고 테크니컬하게 한 두세 달 하면 끝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유니코드 시스템 넘어가더라도요. 단계 시스템 레가시하고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에 코드 컨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수 테스트가 필요해서 그것도 작은 마이그레이션처럼 최소한 4, 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QA 같은 데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시스템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메인 시스템 하나씩 올리면서 당일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요 단계들도 자기 회사에 그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 관련된 프로젝트 타임하고 공수라든가 난이도를 갖다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재무회계하고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관련된 테이블 통합을 갖다 말씀드리는데 예전의 ERP는요. 무슨 물동량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물동이 움직이면서 뒤에 회계정표가 같이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게 ERP 시스템인데
이게 따라가면서 FI 닥하고 CO 닥가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을 해서 이걸 갖다 나중에 FI 마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O 쪽 관련된 배부를 돌려서 그거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프로세싱이라든가 아날리틱이라든가 레포트라든가 KPI라든가 뭐 EIS 리포트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에스퍼 하나로 가면서 관련된 로지스틱 다큐멘트가 바뀌는 거, 물동량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관련된 업데이트가 유니버셜 저널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거대한 테이블 하나에 한꺼번에 애그리게이션 돼가지고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된 테이블에서 우리가 예전에 FI 쪽 관련된 4대 장표, 그다음에 CO 쪽 관련된 레포트들, 관리회계 쪽 배부 끝나고 나서 무슨 사업체별로라든가 컴퍼니별로 아니면 뭐 코스트 센터별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하는 애널리틱 관련된 레포트를 갖다 여기 같은 데서 한꺼번에 뽑아냅니다. 이게 거대하게 스트럭처가 바뀐 거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관련된 비세그, 그 다음에 COEP, 이건 CO 쪽 관련된 거죠. 그래서 머티리얼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MAT, DOC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관련된 부분이 묶여가지고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유니버셜 저널이라고 하는데 AC, DOC, A라는 테이블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개념적으로 이게 두 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설명드린 거고, 뒤는 아주 실제적으로 이 테이블들에 있는 내용들이 AC, DOC, A의 칼럼 형태로 찍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부터 한 명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블의 칼럼이 250개가 되고요. 서브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COAP 250 칼럼에서 앞에 30개, 40개 쓰던 거를 여기에 있는 250개 하나의 테이블에서 거의 한꺼번에 다 모아봤자 200개, 뭐 180개도 안 씁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들어가도 테이블상의 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점점점 드릴다운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관련된 기존에 있던 ECC, SAP ERP에서는 FI 쪽 비세그, CO 쪽 COEP,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레저 관련된 로컬 커런시, 세컨 머티리얼 레저 커런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테이블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에스파나에서는 ACD, DOCA에서 관련된 하나의 테이블 로우에 컬러 형태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요 ACD, DOCA를 갖다 볼 때 컬럼별로 얘가 뭘 갖다가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테이블로 아예 나눠져 있던 것보다는 보기가 좀 복잡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요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FI 쪽 맨 위에 세팅 잡는 거 있잖아요. IMB 세팅 잡는 거에 따라서 이 컬럼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똑같이 어떤 컬럼은 뭐 어떤 걸 씁니다. 라고 특정질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똑같이 써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이 프리 컬럼을 갖다가 어떻게 전용해서 쓰는지는 아까 좀 세팅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약간은 컬럼별로 데이터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테이블이 하나로 줄어들여가지고 공수가 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스파 하나로 가서 인메모리 DB의 진정한 성능을 갖다 확인할 수 있게 테이블 구조를 갖다가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짠 프로그램이라든가 세팅이 진정한 속도하고 아까처럼 인테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지금 오른쪽에는 기막에 처리한 게 뭐냐면 이쪽은 저쪽 머티리얼 쪽이라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하얗게 처리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아까처럼 FI 쪽 관련돼 가지고 파이낸셜 데이터 쪽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CO 쪽 관련된 데이터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요거 두 개, 그리고 심플 파이낸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양도 줄고요. 발생된 트랜지션 양도 줄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정된 메모리에다가 관련된 데이터를 다 밀어 넣고서 빠른 메모리 속도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레포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ERP를 갖다 ECC를 처음 도입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감을 갖다 전체적으로 배부가에 쳐가지고 치는데 보통 뭐 한 40일 걸리거든가 아니면 15일 걸리던 마감을 뭐 3일 내에 끝내드립니다. 4일 내에 끝내드립니다. 이걸 프로젝트 KPI로 놓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마감을 갖다가 뭐 일주일 이내 끝났다. 두 번째 달 마감을 갖다가 3일 이내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미투를 했으니까 검수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나가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요. 에스파나로 가게 되면 아까처럼 마감 기간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줄어듭니다. CO 배부라든가 이런 걸 돌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뭐 정량적으로 5분의 1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를 갖다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 마감이 끝나고 나서 그냥 월 마감이 거의 즉각적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그 기업에서 에스파나로 가고 나서도 마감 기간이 3일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전파 날라오는 거. 그다음에 다른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인터페이스 쪽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월마감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 그다음 뭐 카드사, 은행, 그다음에 뭐 관세환급 관련된 이런 반개 시스템에서 오는 것들이 늦게 넘어와가지고 마감이 지연이 되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마감 치는 거는 회계 마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관리 회계 마감 바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관련된 부분이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전혀 틀린 속도로 마감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글로벌 회사라든가 뭐 컴퍼니라든가 코드가 뭐 한 20개 넘어가고 법인이 한 30개 넘어가는 회사에서는 예전에 글로벌 마감 치는데 15일 걸렸으면 전체적으로 에스파나로 바꾸고 나면 글로벌 마감 치는데 한 3, 4일이면 끝나는 이런 걸 갖다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 ACD, OCA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갖다 하나 떠봤습니다. 에스파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SE11 들어가서 ACD, OCA를 치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이 실제 하는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뭐 관련된 테이블이 뭐 CDSV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테이블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스파나에서 주요하게 바뀐 관련된 트랜지션 코드입니다. 우리 클래스 GL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아주 많이 썼던 이 코드들이 뉴 에스파나에서 뉴 코드로 바뀝니다. 그건 뭐 나중에 분명히 많이 쓸 거니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퀘스천을 느끼고 이거는 보셨던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많이 보는 SPRO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IMG 화면인데요. 에스파나의 IMG 화면입니다. 여기 맨 위에 메뉴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컨버전 어카운팅 에스파나라 그래서 컨버전 프로젝트를 했을 때 관련된 FI 쪽 관련돼 가지고 제너럴 레저, 액츄얼 엔진, 에셋 어카운팅 이 부분을 갖다가 눌러서 해결하면서 컨피그레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컨버전 돌리는 메뉴를 갖다 보시는 거고요. 우리 요 밑으로 내려오면 FI 컨은 여기서 많이 놀죠. 파이낸셜 어카운팅일 때 파이낸셜 글로벌 세팅. 우리가 리제너레이트 CDS 뷰 앤 필드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이유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클래시컬 레저에서 뉴 GL, 제너럴 레저로 넘어오고 필드 매핑이 바뀌고 컨버전을 해서 갖고 와가지고 관련된 부분이 뭔가 건드린 게 있잖아요. 테이블들을. 건드린 게 있으면 에스파나로 딱 넘어와가지고 컨버전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부분을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맨 처음 요걸 돌려줍니다. 그래야 예전에 바꿨던 걸 갖다가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밑단에서 CDS 뷰 형태로 이걸 끊어 맞춰주는 작업이 한 번 돌고요. 이걸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면 강제로 돌려주는 거, 뭐 익스클루드 마이그레이션 요거 선택하는 것밖에 없고 그냥 일단 돌려주는 거고요. 그걸 한 다음부터 아까 밑에서부터 FI 컨이 레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세팅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드 레저.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처럼 이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많이 없으셔서 오늘의 교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9월 17일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